안녕하세요. 부동산 길잡이 동킹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은 어디일까요? 서울시 지도입니다. 바로 여기 용산입니다. 지리적으로 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지역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용산은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리적으로도 향후 개발 계획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용산 하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어디를 어떻게 얼마로 투자 가능할까요? 우선 용산을 투자하려면 용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산 어디가 어떻게 변할 건지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30 서울시 도시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2030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양도성,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요 세 개 축으로, 그 다음에 중심에는 용산이 있죠. 이렇게 개발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용산 한양도성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밀 고층의 대형 상업 업무시설 등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한양도성 및 영등포 여의도와 연계한 국제기능 등, 이 박원순 시장이 말을 했었죠. 이렇게 용산과 여의도 한데 묶어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아마 요것은 지금 다른 여러가지 이런 개발 호재 중에서 요 국제 업무지구 있죠. 여기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듯 느껴집니다. 다음은 용산의 개발 계획입니다. 요 그림으로 보시면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글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정지해 놓고 보시고, 제가 다 하기에는 다 중요하지만 다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기 전에 요 기사 한 토막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강력한 대책 얼마 전에 발표했었죠.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꿈쩍 안고 있다. 연이은 용산 호재 소식에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매물 회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강남 상구 아파트 상승률 하락세 완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죠. 아파트가 아닌 녹지 중심 공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단절된 남산 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면적은 여의도만한 크기입니다. 정말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호수를 만들고 녹지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역사박물관, 기념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미국의 센트럴파크 공원입니다. 지금 민족공원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남산이겠죠. 남산과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족공원이고요. 그러면 마치 대한민국 지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면 백두산 정도 될래나요? 그 다음에 녹지축이 이렇게 연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이 들어설 것으로 되고요. 면적도 엄청 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대차 복합단지입니다. 그래서 용산과 함께 도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조감도 멋지게 나와 있죠.
자, 현대가 삼성동에 한전을 인수하면서 욕먹으면서 10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샀는데 중략하고요. 아무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엄청 장사를 잘했네요.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좀 두려움까지 들게 만듭니다. 좀 씁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로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오르기 때문에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현대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멋지게 꾸민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다음은 한남 뉴타운입니다. 약 12,000여 가구 메모드급 주거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주변 환경을 미뤄볼 때 앞으로 용산의 미래 가치는 강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여러가지 호재들도 있지만 1호선, KTX, 경의중앙선, GTX-B, 신분당선 등 앞으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노선 합쳐서 무려 8개 노선 직결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 북부 개발권입니다.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등등등등 해서 이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래된 건물들이 워낙 많고 신규 공급이 희소했던 서울역 주변 향후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폭등하는 게 아닐까. 물론 오르겠죠. 당연히 개발지는 서울역 위쪽 지역 북쪽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동쪽으로 나와 있지만 이 지역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입니다. 지금 7개 노선, 앞으로 신규 노선 5개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12개 노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KTX, GTX, AP 등등 이런 노선이 추가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현재 유동인구는 서울역 유동인구는 33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82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심장이 될 것, 지금도 심장이지만 이렇게 거의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늘어나니 당연히 심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향후 남북 북미 관계 호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게 되면 이 역은 세계적인 그런 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철로 지하 과연 이루어질까? 이것이 또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서울역에서 여기 용산역 이러한 지금은 혐오시설인 철로가 드러나 있지만 이것이 지하화된다면 엄청난 이 지역에는 엄청난 특혜가 되겠죠. 자, 용산 마스터 플랜으로 불리는 통합개발은 현재 시장으로 노출된 서울역 용산가 구간 이것을 지하화해서 이 명칭을 마이스라고 붙였는데 마우스에 복수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쥐새끼들이 돼버렸네요. 아무튼 좋은 의미겠죠. 이렇게 단지와 쇼핑센터 한꺼번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일부 지하화, 서울시는 전면 지하화 플러스 지상 개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견이 엇갈리죠.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지하화는 시킬 겁니다. 일부든 전면이든 간에. 이상은 용산 몇 년의 모습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용산을 개발계획 측면에서 우주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멀리 우주에서 바라본 용산구입니다. 홀홀 타러 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요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용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요. 다음 2부에서는 용산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돈이 문제죠. 그래도 용산 그래도 들어오고 싶은데 욕심 나는데 입성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입성 가능한 곳이 있을까?
제가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